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10분 안에 살펴보는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지금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 2023년 미국이 각각 505억 달러와 274억 달러만큼 수입을 했고, 반대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228억 달러와 143억 달러만큼 수출을 했던 상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408억 달러의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좀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자 또 미국의 좀 철강 사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좀 25% 관세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이러한 철강, 알루미늄 등에는 관세를 좀 부과했었습니다. 당시 첫 임기에는 철강에는 한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번 그런 관세를 통해서 이제 2019년도에 이런 가동 제철소의 가동률이 한 80% 이상으로 급증을 했지만 이후 결국 중국의 철강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결국 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속에 대한 관세는 이제 미국의 어떤 강경한 노조로 알려진 이 금속 노조에서는 지지하겠지만 결국 이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비용을 좀 인상할 위험이 있어 다시 한번 이 인플레이션 우려 촉발될 수 있다고 좀 우려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관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또다시 이제 지난주에 주요한 관세를 얘기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호 관세였습니다. 즉 자신에게 관세를 부과한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자신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관세는 화요일 또는 이제 수요일에 발표해서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이유에 대해서 현재 미국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지금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서 36조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렇게 관세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결국 단기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단기적인 영향 이제 어디까지 있을지도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가별로 관세 상황 그리고 상호 관세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관세가 좀 증가할지를 살펴보면 미국이 확실히 그동안 관세가 높지 않았던 국가였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평균 관세율은 3.3%였고 또 이런 무역 규모를 좀 고려한 평균을 다시 낸다면 2.2%의 평균 관세를 국가들에게 매겼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3.3%와 2.2% 이 두 가지 모두 주요 15개 파트너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평균 6.8% 그리고 무역 규모를 고려하면 3.9% 정도의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미국에 비해서 다들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 시 좀 관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대표적인 나라를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 선이 바로 그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선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으면 결국 미국에게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신은 미국에게 관세를 크게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는 약 14%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신은 한 2% 정도의 관세만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관세, 만약 정말로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상호 관세를 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우측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이제 관세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역시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웰스파고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이 웰스파고는 좀 긍정적으로 관세 영향보다는 미국 경제의 힘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분명 관세를 시행하고 나면은 이제 국내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행정부는 이 미국 경제를 좀 뒤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또한 이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강세와 함께 이제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대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결국에 이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이제 웰스파고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스콜레는 좀 믿고 있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따라서 이 S&P 500 사상 최고 실적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제 또한 추천하는 사업은 이제 산업재 그리고 금융 섹터, 에너지 섹터 그리고 통신 서비스 섹터를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약간은 내용이 혼조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카시카리 연은 총재 발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고용 보고서 발표에서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는 14만 3천 건을 좀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반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0.5%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실업률 역시도 4%로 이전 예상치인 4.1%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 두 개의 모습은 좀 고용이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는 좀 고용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1월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실업률 하락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쏟아 주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노동시장과 경제 모두 좋은 위치에 있고, 향후 강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계속 냉각된다면 연말까지 금리는 좀 완만하게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이제 현재 대신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지금 정책이 관세나 이민, 세금 등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앉아있기 좋은 위치라고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조금 더 계속해서 좋은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 아니면 고용 데이터들을 좀 더 확인할 때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런 월가의 의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일자리 둔화와 임금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인데,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고요. 이제 클리어 브릿지의 전략가 같은 경우는 분명 1월 일자리 수치가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실업률이 떨어졌고, 또 지난 2달치 데이터가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하며 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요. 이제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CIO 역시도 이번에 일자리 보고서가 좀 예상보다 약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약한 보고서가 몇 차례 더 연이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또 주가가 이러한 일자리 보고서와 같은 헤드라인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하락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락하게 되면 매수해라, 여전히 그래서 좀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전치인 3.3%보다 높은 4.3%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1%포인트 상승한 것은 최근 14년 중에 이제 5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같이 발표가 있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2달 연속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24년 7월 이후 현재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고, 그다음 소비 심리는 좀 약화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런 지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결국 이러한 우려 원인은 트럼프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FWD 본즈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소비자는 수입 관세 부과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이상 상승시킬 것이라는 경고장을 행정부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소비 심리가 하락했다라고 밝혔고, 캐피탈 이코노믹스 역시도 결국 이 소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계획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또 함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또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6개월간 지금 이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9에서 3.0 사이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여왔는데, 과연 이번에 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향후 2달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연준 정책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는 아니지만 또 이런 기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주요 빅테크들과 또한 이 팔런티어의 실적 발표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장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